자, 이제 11월 모의고사 대비 작년도 2022학년도 11월 고2 전국 연합 학력평가 문제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의고사 해설 강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인데 1번은 간단한 지수법칙이죠. 지수법칙의 가장 기본은 밑을 통일하는 지수들끼리 연산한다. 요거잖아요. 2의 3분의 7제곱. 요건 6은 2의 4제곱이니까 2의 4제곱에 다시 3분의 2제곱. 자, 그럼 2에 요거 두 개는 곱해지는 게 3분의 8이잖아요. 따라서 2에 요거 두 개는 곱하기 연산했을 때 더해지죠. 3분의 15, 2의 5제곱, 32. 요게 답입니다. 사실은 선생님이 그냥 처음이니까 이렇게 상세하게 이런 것까지 보여줬는데 이런 거 사실은 암산돼야죠. 암산으로 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자, 2번 문제는 이제 공차 3인 등차 수열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이런 거죠, 여러분. 등차 수열에서 가장 핵심은 일단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원리 일단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합의 원리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함수적인 관점 있잖아요. 등차 수열은 공차가 기울기인 1차 함수, 등차 수열의 합은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 이런 거 잘 알고 계셔야 돼. 자, 지금은 뭐 등차 수열에서 뭐 상세하게 설명을 못하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여기다가 D를 더하면 다음항이 되고, D를 더하면 다음항이 되고, D를 더하면 다음항이 되고, 이런 건데, 이걸 단순히 그냥 공식적으로 암기할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떤 원리를 발견해야 된단 말이야. A2는 A1에다가 공차를 1개 더하면 되고, A3는 A1에다가 공차를 2개 더하면 되는데, A2에다가는 공차를 하나만 더하면 되죠. A4는요,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3개 더하면 되고, 둘째 항에다가 공차를 2개, 셋째 항에서는 공차를 하나 더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이런 원리로 바로 일반항의 원리를 감 잡는 거예요. 결국은 A에는 A1에다가 n-1의 D다. 이걸 그냥 디립다 그냥 공식으로 암기하지 말고 여기에 무슨 의미인지를 봐. 여기는 요 숫자 2개, 요거 2개 더한 게 얘잖아. 2하고 1 더한 게 얘고, 얘 더한 거, 얘 더한 거, 얘 더한 게 얘란 말인데, 결국은 이런 원리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A1하고 A4가 있다고 쳐봐. 그러면 요 숫자하고 요 숫자의 차이가 3이잖아? 그 3이 이놈과 이놈 사이에 간격의 수란 말이에요. 간격. 그 간격만큼 공차가 더해졌다라는 소린 거야. 그러니까 요놈과 요놈의 차이가 n-1이잖아. 그만큼의 간격이 있는데 그때마다 D가 더해졌으니까 D가 n-1개 더해진다. 이 소리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말이지. A3는 A1에다가 몇 개의 D를 더해야 되느냐? 여기 들어가려면 간격이라고, 간격. 3에서 1 뺀 2. 혹은요, 이런 것도 알 수 있죠. 이건 뭐야? 결국은 요 3에서 1 뺀 2D다, 이 말이야. 간격의 수만큼 공차가 더해지니까 그 간격의 정체는 2D다. 간격의 수에다가 공차 더. 곱한 거다, 그지? 이런 원리를 파악하라는 게 일반항의 원리란 말이야. 되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는 등차 수열을 그러면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첫째 항과 공차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아무 항이나 하나 알고 공차를 알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일반항은 식이 이렇게 고정되는 게 아니야. 뭐 100번째 항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요 사이 간격이 n-100이니까 n-100개만큼 D를 더해주면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아무 항이나 하나 알고 공차하면 일반항 구해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잠깐만 정리를 다시 해보면 요 D를 전개해서 D 곱하기 n 플러스 a1 d 이렇게 쓰면 n에 관한 1차식인데 1차식 앞에 d가 곱해져 있으니까 d가 바로 1차식은 직선이잖아요. 직선. d가 바로 기울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울기가 2인 직선은 2x로 시작하듯이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은 dn으로 시작하는 1차 함수라고. 그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봐. 공차가 2인 놈은 2n으로 시작하잖아. 공차가 3인 놈은 3n으로 시작하잖아. 그럼 그 둘을 더한 놈은 몇 n으로 시작하니? 5n으로 시작하잖아요. 이건 나한테 뭐를 던져주는 거야? 공차가 2인 놈과 공차가 3인 놈을 더하면 공차가 5인 등차 수열이 된다. 이 말 아니야? 이런 함수적인 관점의 해석이 등차 수열로부터 추가적으로 얻어내지는 그런 어떤 원리들 있지. 그런 걸 생각하는 걸 쉽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 함수적인 관점으로 요즘 대부분의 문제가 만들어져 나옵니다. 그 이유는 예전 교과 과정에는 등차 등비 말고도 수열이 많았어요. 그게 다 교과 과정에서 빠지면서 등차 등비 수열의 원론적인 이야기 있지. 그것만으로 문제 만들기는 너무 소재가 부족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함수적인 관점. 원래 대학교 가면 수열은 함수예요. 자연수가 정의역인 함수. 그 관점에서 수열의 본질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 소리예요. 자, 어찌됐건 요 정도만 할게요. 그럼 이걸 보자마자 등차수열에서는 한들끼리 빼기가 나온다. 공차 정보야, 공차. 알겠니? 7에서 2 뺀 5D다, 5D. 바로 나와야 돼, 이거. 5D니까 여기다가 3 곱하기 5 하면 15. D 자리에 3 넣으면 답은 15였습니다. 자, 3번. 로그는 기본 연산, 가장 중요한 연산 규칙이 밑통일이죠. 밑이 통일돼 있을 때 LCM이니까 81을 미출하는 12 나누기 4다. 자, 요거는 81은 3의 4제곱이었고요. 요거는 3이 되니까 1제곱이라고 쓸게요. 요 놈은 나가면서 역수되고 12의 제곱에 대해 웹에서 찾은 결과입니다. 확인해보세요. 아, 조용히 해. 요거는 역수돼서 나오고 얘는 그대로 나오니까 답은 4분의 1. 로그에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한번 쓴다. 요 값은 1로 변하니까 답은 4분의 1이다.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워낙 공부를 오래 안 하다 보면 이런 것도 헷갈리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자, 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절대 부등식이 나와 있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나오면 절대 부등식이에요. 그냥 부등식 아닙니다. 절대 부등식 갖고 샌드위치 정리를 쓰는 극한 문제인 거죠. 극한 나오고 절대 부등식 나오면 100%야. 무조건 여기는 요 모양 있잖아요. 요 모양. 요 모양을 여기 정중앙에 생기도록 만들어주는 게 나의 목표야. 그럼 양변에 x 플러스 5를 곱해주면 되겠네. x 플러스 5, 2x 플러스 1. 여기는 x 플러스 5, fx. 여기는 x 플러스 5, x 플러스 1. 이렇게 됐는데 부등호 방향이 왜 안 바뀌었냐면 x가 0으로 가까이 가면 요 값은 어찌됐건 5로 가까이 가니까요. 양수죠. 부등호 방향 유지됩니다. 이 상태에서 극한을 씌우면 사실은 여기 없던 등호도 생깁니다. 근데 이게 다항함수인데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니까 0에서도 연속이죠. 그럼 연속이면 극한 값이 곧 함수 값이에요. 0을 그대로 때려 넣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넣으면 5 곱하기 1 이게 5로 갑니다. 여기는 이놈도 0 넣으면 5고 요건 1이니까 5로 갑니다. 그럼 중간에 있는 이 값은 할 수 없이 5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5번 문제. 자, 삼각 방정식이 나와 있습니다. 삼각 방정식의 가장 첫 번째 핵심은 뭐라고요? 각통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함수통일. 물론 이런 기본적인 문제 말고 막 2차가 등장하고 이런 삼각 방정식 있잖아. 부등식. 이런 거는 먼저 각이 통일되어 있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함수가 코사인이나 사인 둘 중에 하나로 통일이 돼야 되고 이렇게 통일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인수분해가 그래야 되기 때문에요. 각이 통일되고 함수가 통일이 돼줘야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이야. 방정식의 기본은 삼각 방정식이든 뭐든 간에 방정식 부등식의 기본은 인수분해입니다. 자, 얘같이 그냥 바로 이렇게 1차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은 그냥 풀면 돼요. 코사인 x가 루트 2분의 1이다 이런 건데, 자, 다행히 이 루트 2분의 1이라는 건 특수각이 등장할 만한 값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여기가 한 3분의 1이다 이 땅에 나왔다. 상상해봐. 코사인 몇 도가 3분의 1 되는데 모르잖아. 즉 특수각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값이 아닌 게 여기 상수자리에 딱 나와 있다. 무조건 대칭성하고 주기성을 쓰는 거예요. 삼각함수의 가장 큰 핵심 뭐라고요? 대칭성과 주기성. 대칭성과 주기성. 항상 대칭성과 주기성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그럼 코사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데 0에서부터 3파이까지만 그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이렇게 가는 게 한 줄기인데, 자, 여기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여기까지만 그리라고 돼 있고요. 지금 문제에서 루트 2분의 1을 딱 기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사실은 알파 1, 여기가 알파 2, 여기가 알파 3 이렇게 돼. 이렇게. 자, 이제 이 값을 갖다가 일단 더하라 했는데, 자, 알파 1 더하기 알파 2 더하기 알파 3 요 세 개를 더하랍니다. 그럼 이런 것도 할 때도 이걸 따로 구해서 요거는 가능합니다. 요 값이 특수각에 해당되는 값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각이 특수각이 아닐 때도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그걸 이제 한번 도입을 해보면
사실은 요 지점 알파2죠. 하고 여기 알파3죠. 요거는 사실은 여기는 요 정중앙의 그림을 선택하면 조금 이상하게 그렸네, 그치? 요거 두 개가 더해졌을 때 2파이에 대해서 대칭으로 요게 생기잖아요? 2파이가 대칭 축이야, 그러니까. 따라서 요거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게 2파이가 된다, 이 소리 아닙니까? 중점이니까요. 따라서 알파2 더하기 알파3는 이거의 2배인 거야. 4파이. 왜? 그래야 이걸 2로 나눴을 때 2파이가 되지, 중점이. 이게 바로 대칭성을 이용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두 개 합을 구할 때는 말이야, 알파2, 알파3가 각각 얼마인지가 필요 없어. 대칭성에 의해서 이 두 개 합을 바로 구할 수 있다고. 그럼 선생님, 요거하고 요거 더한 것도 그럼 요거의 2배인가요? 그렇죠. 그럼 왜 이거 두 개 더한 걸 안 쓰고 요거 두 개 더한 걸 햇빛 쓰셨어요? 되도록이면 홀로 남는 이놈이 앞쪽에 홀로 남아야 구하기가 쉽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알파1만 따로 구해주면 되죠. 알파1은 누구나 알잖아요? 루트 2분의 1 되는 각도 1, 4 보면 얼마예요? 4분의 파이잖아요. 자, 따라서 이 값하고 이 값을 더해주라. 4분의 17파이.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세근의 합을 물었으니까 요거 두 개는 대칭성으로 구해버리고 얘만 따로 홀로 따로 구해줬다. 되도록이면 앞쪽 걸 남기는 게 구하기는 쉽다. 이런 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지. 자, 6번 갑니다. 자, 함수의 fx가, 자, 선생님이 맨날 강조했던 거, 이 네모가 수렴한다라는 게 딸랑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뭔가를 이렇게 구하라 그러면 첫 번째 시도는 이 네모 전체의 모양이 여기 한꺼번에 등장하게 만들 수 있는가. 그게 힘들다면 요 놈을 갖다가 gx라고 지원해서 gx를 여기 등장하게 만들고 fx를 소구하면 되죠. 알고 있는 놈을 등장하게 만들고 fx를 소구하면 돼. 소구는 관계식으로 하는 거니까 x분의 fx가 gx라는 이 관계식 이용해서 fx를 소구하면 돼요. 그럼 무조건 어떤 어려운 문제도 풀립니다. 지금은 얘가 3이다라는 걸 여기 등장시켜 볼게요. 뭐 등장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분모 문제를 x제곱으로 나누면 되죠. x분의 fx의 완전 제곱이 되고, 실제로는 얘를 x제곱으로 나눴지만 x가 가로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된 겁니다. 더하기. 요건 x제곱으로 나누니까 3. 요건 x제곱으로 나누면 2. x제곱으로 나누면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다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냅니다. 그러면 요만큼이 지금 현재 3으로 가고 있으니까 3의 제곱 9, 9에다가 3 더하면 12가 되고요. 얘는 그냥 2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으로 수렴하죠. 따라서 답은 6분의 1이다.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자, 두 함수 fx, gx의 그래프가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을 때, 자, 리미트 x가 빵으로 왔을 때 fx 플러스 k배의 gx,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놈의 값이 존재할 때, 값이 존재한다는 말은 수렴한다는 뜻이죠. 극한이 수렴한다는 뜻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는 뜻이죠. 자, 그럼 가봅니다. 그대로 가봅니다. 0보다 왼쪽으로 갈 때 하고 0보다 오른쪽으로 갈 때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fx부터 따져보면 0보다 왼쪽으로 갈 때 좌극한 2고요. 우극한은 오른쪽으로 하면 마 1로 갑니다. 더하기 k배. 자, gx는 0보다 왼쪽으로 딱 다가가면 1로 가고요. 오른쪽으로 나가면 3으로 갑니다. 자, 이 값이 두 개랑 같아야 된다 이 말이니까요. k 플러스 2와 3k 마이너스 2 같다. 2k는 3, k는 1분의 3이다.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8번 문제인데, 8번. 밑이 A다 라고 돼 있으니까, 요게 지금 밑이 A면 증가인지 감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로그, 지수, 요런 것들은 극대극소가 없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서 극대극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냥 구간 안에서 극대극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증가나 감소를 하겠죠. 그러면 어찌됐건 양쪽 경계가 무조건 하나가 최대고 하나가 최소일 수밖에 없단 말이야. 되니? 그러면 얘가 이제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가 필요한데 안 나와 있어. 자,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라고? 뭔지 모를 때는 분류하는 거예요. 즉 경우 나누기 하는 거죠. 경우를 나눠야 돼. 이 분류가, 그러니까 수학에서 고난이도 문제의 대다수 도구가 분류입니다.
분류해서 뭔가를 찾아내라 라는 문제가 대다수예요. 자, 그럼 이 문제도 지금 A가 1이 아닌 양수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0에서 1 사이인지 1보다 큰지 모르니까 첫 번째, 만약에 A가 0에서 1 사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일단 감소함수니까, 그지? 로그 함수, 감소함수니까 일단 뭐 예를 들어서 대충 그려봐. 감소함수를 이렇게 가면 0이 여기 있고 5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최소값은 당연히 5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5에서 5를 갖다가 대입을 해봅니다. 로그 A를 비추라는 5 집어넣으면 16 로그 2. 요 값이 지금 최소값 3분의 2를 갖는다. 자, 여기서 로그 A를 비추라는 16이 요거 이제 넘겨서 계산해 봅니다.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되나요? 여기 3분의 6이니까 그치? 자, 따라서 A의 마이너스 3분의 4제곱은 요거 보니까 16이다. 요거 지금 뭐 한 거냐면 로그를 지수로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A를 물었으니까. 그럼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에 마이너스 4분의 3제곱 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4분의 3제곱 하면 A가 나올 거고, 요거는 2의 4제곱에 다시 마이너스 4분의 3제곱. 자, 따라서 계산하면 2의 마3제곱 8분의 1이 나옵니다. 그지? 그럼 요 8분의 1이 요 범위에 해당되는 거니까 답이겠죠. 자, 2번 안 해봤는데 A가 1보다 큰 경우는 당연히 안 되겠죠. 해보자. 자, A가 1보다 큰 경우는 증가함수니까 0에서 5 사이에 최소값은 0을 대입했을 텐데 0을 대입하는 순간 로그 A를 비추한 1 더하기 2. 근데 이게 이미 0이잖아요. 0. 그럼 2가 3분의 2랑 같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모순이 발생하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거는 탈락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9번 문제는 우리 맨날 했던 거죠. 시험 범위. 요번에 시험 범위였잖아요. 실수 전체를 입합해서 연속, 이게 중요합니다.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한 등식이다. 그치? f1의 값을 구하라 했는데 1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 대입하자마자 여기가 없어지면서 빵 되면서 이게 다 날아가니까 f1이 존재하진 않잖아요. 못 구해요. 그러면 대신에 연속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그지?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fx 요거는 f1과 같다. 이런 관계가 지금 성립하고 있으니까 얘를 구하라 했지만 나는 얘를 대신 구해도 되는데 얘는 어떤 장점이 있어요? x가 1이 아닐 때의 fx를 따라가기 때문에 여기는 요 식에서 x가 1이 아닐 때는 x 빼기 1로 양변을 나눌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요 fx 자리에는 요걸 대신 넣을 수가 있어요. 이걸 대신 구해도 f1을 우리는 찾을 수 있는데 함수값 정보 대신에 극한값으로 대체하는 순간 정보의 수가 하나 많아지잖아. 수렴 조건에서 하나 나오고 극한 자체에서 하나 나오니까 충분히 두 개의 정보가 생긴단 말이야. 한 개의 정보가 아니라, 그지? 먼저 수렴 조건 보면 분모가 빵으로 하니까 분자 빵으로 가야 돼. 루트 4 플러스 a는 빵이다. 자,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다 바로 찾을 수 있고요. 자, a가 마이너스 2면 결국에는 요 극한값을 계산한 것이 우리가 원하는 f1이잖아. 뭐 로피탈 정리 같은 거 있지만 그냥 갈게요. 유리화죠. 0분의 0걸 유리화. 자, 여기다가 루트 x제곱 플러스 3 더하기 2를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이 위에 거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요거 제곱에서 요 4를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 x제곱 마이너스 1 되잖아요. 인수분해가 x 빼기 1, x 더하기 1로 되잖아. x 빼기 1, x 더하기 1. 그러면 이렇게 했더니만 분모가 0되는 얘가 삭제돼서 없어지고 여기다가 1을 다 대입을 해주면요. 여기다 1 대입해봐요. 4분의 2. 즉 2분의 1이 나오는데 요 값이 우리가 원하는 f1의 값이다. 이렇게 여기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9번에 2번이 정답이죠. 자, 10번 가보겠습니다. 10번.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 최고창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의 x값이 0에서부터 6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빵이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평균 변화율이 빵이라는 말은 0에서 6까지 변할 때 6 빼기 0분의 f6 빼기 f0. 요 값이 0이라는 소리는 결국은 이 분자가 0이라는 소리니까 f0과 f6이 똑같다 이 소리잖아요. 자, 2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대칭성. f0과 f6이 높이가 똑같다 이 말은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0 넣었을 때랑 6 넣었을 때랑 높이가 똑같아요. 그 말은 대칭축의 정보를 주는 거예요. 대칭축. 여기가 3이다 라는 걸 나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되겠니? 그렇구나. 그러면 요
상황으로부터 우리는 저 2차 함수가 최고차 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2차 함수가 x-3의 완전제곱 플러스 뭔가 블라블라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꼭지점의 y좌표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자 이랬을 때 이거를 미분하라 했으니까 이 b의 정체는 필요가 없었던 거죠. 미분해보면 f'x는 2 x-3 요거에 소개권 미분 곱해봤자니까 여기에다가 4를 대입해보라 이 소리였습니다. 요게 우리가 정답이네요. 1번. 자 이제 넘어가서 1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자 다음 함수 fx에 대하여 요 값이 6일 때 요 값을 계산하시오 했는데 자 선생님이 중간고사 시험 준비할 때 요거에 대해서는 강조를 많이 했어요. 요거 사실은 요거 자체적으로 미분계수는 아니지만 f가 미분 가능할 때는 그냥 미분계수처럼 밀어붙여도 된다 했고 서술임이 아니다 하면 이렇게 가라고 했습니다. 자 요 값에서 요 값을 빼면 2h가 되니까 그 2h가 분모에 그대로 있어야 평균 변화율이 되잖아. 내 멋대로 2 나눠준 거야. 다시 2 곱해줘야 돼. 그러면 2 곱하기 f'에 h 대신에 0 넣으면 요 동그라미 1로 가고 얘도 1로 가니까 1 요 값이 6이니까 따라서 f'의 1은 3이다. 이렇게 일단 정보를 하나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f에 x 세제곱 마이너스 f1인데 이때 분모에 뭐가 있어야 이게 평균 변화율이 되냐면 요 놈에서 요 놈 뺀 놈이 분모에 그대로 있어야 돼요. 자 x 세제곱 빼기 1이니까 인수분해 봅시다. 이게 원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요 분모는 요 놈만 존재했다고 요 놈. 그러니까 사실은 요게 더 곱해져 있는 거지. 내 멋대로 곱했다고 생각해? 아니면 이렇게 하자. 헷갈리면 자 x 세제곱 빼기를 내 멋대로 딱 해주면 다시 이거를 없애주면 되고 이러면 얘 날라가잖아 그지? 그럼 원래 있었던 놈이 얘잖아 얘. 원래 있었던 놈이 얘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이 소리야. 자 이제 드디어 평균 변화율을 극한의 결과는 f' 여기다 1 넣으면 1로 가고 1로 가니까 1 이렇게 될 것이고 요거는 요 위에 거 인수분해 하면 x 빼기 1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약분되죠. 여기다가 1 넣으면 3 됩니다. 따라서 요 놈의 3배니까요 답은 9. 요게 우리가 오늘 정답이었습니다. 1번이었죠. 자 12번 가보겠습니다. 12번. 이 문제수가 조금 많기 때문에 한 방에 밀어붙이지 말고요. 한 15번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쪽으로도 좀 고난이도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뒤쪽으로도 한 번 또 끊어서 한 3번에 걸쳐서 가도록 할게요. 너무 또 한 번에 쭉 하면 지루하다. 그지? 자 12번 문제 보니까 첫째 항이 1이고 10번째 항이 4일 때 이 값이 25일 때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 했는데 자 시그마를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 시그마의 기호는 공식의 기호가 아닙니다. 나열의 기호예요. 길게 늘어져 있는 걸 짧게 줄이고자 고안된 기호단 말이야. 그러니까 장점은 단편성에 있어. 간편해. 근데 단점이 있죠. 길게 늘어져 있을 때는 잘 보이던 규칙이 확 줄여지면서 규칙이 안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기본은 이겁니다. 시그마 기호가 나왔는데 무슨 말인지 모를 때 있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 어떻게 변형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때는 딴 생각하면 안 돼. 무조건 나열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를 잘 보니까 앞에 거 있잖아요. 요 앞에 거 요거를 요렇게 보겠다는 거야. 나열하는 거야 지금.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쭉 가서 마지막에 A9까지 더한 거죠. 이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여기다가 1을 딱 대입하면 A2부터죠. 이겁니다. 자 이랬더니만 이 값이 25가 나온다 했어요. 선생님이 여기는 이 시그마를 변형해서 얘를 만들어내지 못해서 이런 짓 하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이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잘 보니까 내가 원하는 얘 있잖아요. 얘는 A1, A2 쭉 가서 A10까지 다 이거잖아. 그러면 잘 한번 째려봐봐. 여기서는 모자라는 게 A10이고 제가 되기 위해서 얘는 모자라는 게 A1이잖아. 그럼 여기다가 내가 A10을 더해주고 여기다가 A1을 더해주자면 돼. 근데 저 A1과 A10을 좌변에만 더해주면 안 되겠죠? 우변에도 똑같이 더해줘야지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 값을 그냥 x라고 할게. 우리가 구하는 값이라고 하면 요것도 x고 요것도 x니까 2x죠. 자, 요거는 얼마야? 25에다가 a1, a10 여기 나와 있잖아. 여기 나와 있잖아. 1, 4가. 따라서 5, 30 되지.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15가 된다. 이렇게 찾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5번이었죠. 자, 이제 13번 문제로 가볼게요. 13번. 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 B가 있고 A,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1, 4분면의 어떤 점이네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입니다. 동경 OP랑 OQ 요거는 A 제곱은 마찬가지로 양수고 2B 마이너스 2B의 제곱 저거는 음수니까 4, 4분이 있겠죠. 뭐. 여기가 예를 들어서 A 제곱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B 제곱이면 여기는 A 제곱 콤마 마이너스 2B의 제곱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가격 크기 요거를 갖다가 세타 1이라고 했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간 요 각도요. 요 각도를 세타 2라고 했습니다. 항상 삼각함수의 각은요. 시초선이에요. 시초선. X축 양의 방향으로부터 돌아간 각도를 삼각함수의 각도라고 부릅니다. 자, 이랬을 때 탄젠트 세타 1과 탄젠트 세타 2를 더했을 때가 방이래요. 자, 근데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이거 있죠. 원의 크기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탄젠트는 언제나 x좌표분의 y좌표입니다. 지금 요거는 서로 크기가 다른 원 위를 돌아가는 놈이잖아요. 이렇게 언제 어느 때든 크기에 관계없이 탄젠트는요 무조건 x좌표분의 y좌표입니다. 어떤 사분면에 있는지는 탄젠트의 부호만을 결정할 뿐이고요. 무조건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예요. 따라서 탄젠트 세타 1은 a분의 b인 거예요. 자, 여기 써볼게. a분의 b 더하기 탄젠트 세타 2는 요 부분에 요건 거예요. 즉 a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2b의 제곱 이건 거예요. 되지? 자, 요랬을 때 요 값이 현재 지금 빵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문제에서 근데 A, B가 둘 다 양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B를 일단 하나 날려주고 요 마이너스는 그냥 이쪽으로 당겨볼게. 그러니까 B를 하나 날려주면 A분의 자, 그럴 필요가 없네.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네. A분의 B는 A의 제곱분의 2B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맞죠? 그럼 A 하나 약분 되고 그 다음 B도 하나 약분하고 요건 그냥 1이니까요. 결국은 요거는 2B가 이렇게 되네요. 자, 따라서 2B가 A다라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탄젠트 세타 1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약분해서 정리해보니까 2B가 A라는 사실로부터 탄젠트 세타 1은 A분의 B라고 했으니까 A분의 B 하게 되면 이게 탄젠트 세타 1의 정체네요. 자, 탄젠트 세타 1이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뭐 직각삼각형 그리면 되죠. 세타 1이 있는데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면 여기가 루트 5일 테니까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사인의 세타 1이라는 것은 루트 5분의 1이죠. 유리어하면 2번. 이게 정답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4분면에 관계없이 원의 크기가 어떤 거에 반지름에 관계없이 탄젠트라는 거는 기울기이기 때문에, 그치? 기울기이기 때문에 항상 x좌표분의 y좌표를 대답하면 돼요. 따라서 탄젠트 세타 1은 여기가 a, b였으니까 a분의 b. 탄젠트 세타 2는 요놈분의 요놈. 요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탄젠트 값이었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뭐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더 좋은 방법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자, 14번 한번 가볼게요. 14번. 자, 이제 관계식을 주고서 일명 옛날 말로는 점화식이죠. 관계식을 주고서 수열을 파악하라라는 말인데 우리 교과과정에서 다루는 수열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주기 수열, 교대 수열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열을 해나가는데 등차 등비가 아니다 그러면 교대 수열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다. 짝수 번째끼리 어떤 규칙이 만족하고
홀수 번째끼리 끼리는 어떤 규칙이 만족되는데 작수 번째와 홀수 번째는 규칙이 다른 거 있지. 자, 1, 3, 5, 7 요거끼리는 뭐 등차수열 이루고 2, 4, 6, 8 이런 놈들끼리는 등비수열 이루고 뭐 이런 거를 교대수열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네? 주기수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1, 2, 3, 4 그 다음에 또 1, 2, 3, 4 그 다음에 또 1, 2, 3, 4 이런 걸 주기가 상인 주기수열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어찌됐건 그런 수열들을 예상하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럼 이런 문제를 하다가 등차 등비가 아니다 그러면 주기수열 아니면 교대수열이겠지 라고 예상하고 접근해야 된다. 자, 첫째 항이 1인 수열인데 이걸 읽어보니까 이거를 잘 들어.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다음 항을 구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해봐. 판단 기준은 직전항이고 구해야 될 놈은 다음 항이야. 판단은 직전항으로 한단 말이야. 직전항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직전항에다가 4를 빼서 다음 항 만들고 직전항이 0보다 작으면 직전항을 제곱해서 그 다음 항 만든다. 이렇게 읽어라. 자, 그러면 여기가 A1이고 A2고 A3고 A4 이렇게 갈 때 A1이 지금 뭐냐면 1이었어요. 직전항이 지금 양수면 여기에 해당되지. 그러면 여기서 4를 빼. 그럼 마상이 되고. 자, 얘는 지금 요 직전항이 음수야. 음수면 제곱을 해. 9가 돼. 자, 다시 양수야. 4를 빼. 5가 돼. 다시 4를 빼. 1이 된다라고 딱 쓰는 순간 여기서 문장 끊어야지. 왜 끊었어? 1이 되는 순간 앞에 거 나왔잖아. 그 다음에는 똑같은 양상으로 흘러가겠지. 4, 3, 9, 5 이렇게. 따라서 이제 주기가 상위 주기수열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기가 상위 주기수열이니까 이런 걸 더하실 때 첫 번째 항부터 22번째 항까지 더하라 그러면 자, 4개들이 5묶음을 가면 20개의 항이 처리가 되고 낱개로 2개가 남는 게 저거 아닙니까? 22개 아닙니까? 그럼 이랬을 때 어떤 걸 남길 거냐 하면 앞쪽에 2개를 남기세요. 즉 이렇게 올라가면 요거 2개 딱 남기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4개씩 묶어 가면 되잖아. 그래도 4개의 합은 항상 똑같을 거니까, 그지? 자, 그래서 일단 요 4개의 합을 딱 구해보면 15에서 3, 12인데 요런 묶음을 몇 묶음 가느냐 하면 20개의 항이 되려면 5묶음 가야죠. 5묶음을 다 가고 난 다음에 낱개로 2개는 요거 2개를 더해주면 되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자, 이건 얼마야? 오히려는 60에서 2 빼면 58. 3번이 정답이다. 라는 거야. 자, 이제 14번이었고요. 15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자, 모든 항의 실수인 등비수열에 대하여 요거의 값이 0일 때 A3 더하기 A4의 값이 3일 때 A1의 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등비수열은 항 하나의 정보를 알고 공비의 정보를 알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식이 2개 나와 있으면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풀린단 말이에요. 항 하나 알고 공비 정보 안다. 미지수가 결국 2개라는 소리니까 정보가 어떻게든 2개만 있으면 무조건 어떤 방법을 써도 풀린단 말이야. 자, 그러면 잘 보니까 이래요. 얘는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한번 그냥 나열을 해봐. 쭉 가서 이거고 그 다음에 요 뒤에 거 있잖아요. 요거는 1 넣으면 이거고 2 넣으면 요거고 쭉 가서 10 집어넣으면 요건데 결국은 요것들의 합은요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묻는 거죠.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공비의 항의 개수인데 20개죠?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을 해서 더하는 거고. 자,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자, 얘는 2칸씩 건너뛰고 있기 때문에 얘들끼리는 공비가 R제곱인 등비수열 되는 거죠. 2칸씩 건너뛰면 공비가 R제곱인 등비수열 되는 거예요. 그러면 R제곱 마이너스 1분의 이게 공비인 거야. 첫째 항 A2인데 A2는 A1으로 씁시다. 이렇게 A2를 이렇게 쓴 거야. 미지수를 줄이고 있는 거야. 미지수를 줄이고 있는 거야. 첫째 항. 그 다음에 공비가 이건데 항의 개수는 여전히 10개죠. 10개. 얘는 10개. 마이너스 1.
여전히가 아니고 얘는 항의 개수고 20개고 얘는 10개입니다. 자, 요거를 계산하니까 요거 20제곱 되잖아요. 이렇게 쓸게요. 자, 이 상황에서 이가 0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되니?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놈 있잖아. R 20제곱 빼기 1 요거는 얄려서 약분할 수 있죠. 되나? 선생님, 공비가 1일 수 있잖아요. 공비가 1일 수는 없죠. 공비가 1일 수는 없어요. 공비가 1이면 모든 항이 똑같아진다는 소리니까 여기를 쳐다봐. 그럼 A3과 A4도 똑같은 값이니까 A3이 2분의 3이겠죠. 근데 생각을 해봐요. 공비가 1이면 모든 항들이 2분의 3인데 어떻게 해서 이거 두 개 더해서 0 되겠어요? 모든 항이 양수 나올 텐데. 그러니까 공비가 1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날렸어요. 그리고 첫째 항이 0일 수도 없죠. 첫째 항이 0이면 모든 항이 0 될 건데 뭐 이거 두 개 더해서 3이 될 리가 있나? 첫째 항도 0 아니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첫째 항도 날려버려요. 자, 그럼 이제 남는 게 여기는 R 요거 분의 1 요거는 R 제곱 마이너스 1분의 요거 R 이퀄 양변에 요걸 곱하도록 합시다. 여기다 딱 곱해주면 요거는 R 플러스 1만 남을 것이고 여기는 R 남겠죠. R 제곱 마이너스 1을 양변에 곱하고 있는 중이야. 자, 따라서 2R은 마이너스 1이 되고 R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요렇게 해서 공비를 일단 찾았고요. 구하라는 이제 첫째 항이니까 이렇게 합시다. 얘는 첫째 항 곱하기 R의 제곱이고요. 다시요. R의 세 번째 항 맞죠? 이거는 첫째 항 곱하기 R의 3제곱. 자, 요 값이 지금 현재 3일 때 A1의 값을 갖다가 구하라 했으니까. 자, 여기다가 이제 뭐를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을 하는데 조금 요거를 그냥 대입해. 4분의 1 A1 마이너스 요거는 8분의 1 A1 했더니 여기 3이래요. 8로 통분하면 되죠. 그냥 8분의 2에서 8분의 1 A1 요 값이 3이니까 A1은 23. 자,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뭐 저 마지막 처리는 그냥 편한 대로 하시면 되죠. 자, 어찌됐건 요런 것들 기본적인 어떤 합 공식들이 있죠. 그 다음에 두 칸씩 건너뛰면 공비가 R 제곱 된다는 거. 그리고 이 공비 공식 외울 때 선생님이 문자를 살려서 외우지 말라고 했어요. 헷갈리니까 의미를 살려서 이걸 읽을 때 공비가 지금 R 제곱이었어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바로 열고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공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더 써볼게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A2인데 요게 첫째 항인데 요거를 A1 곱하기 R이라고 쓴 거고 공비의 항의 개수 10개였어요. 빼기 1 요렇게 해서 요식이 나온 겁니다. 공식을 요렇게 외우세요. 그래야지 안 헷갈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번까지 마무리를 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16번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